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혈당을 아침에 쟀는데 당이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향후 당뇨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식이요법, 운동, 혈압 조절에 힘쓰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비만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당뇨도 생기지만 체중 증가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여러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기는데 만일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잘 조절하는 당뇨 환자는 일반인과 사망률이 똑같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조절이 안 돼서 합병증이 생기면은 뇌경색이 일반인에 비해서 4.8배, 거의 5배, 심근경색도 4배, 그리고 뇌출혈도 2.4배이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망막병증이라든가 말초신경, 손발이 밤에 많이 저린 이런 질환이라든가 신장이 점점 일반인에 비해서 당 조절이 안 되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투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조절하시는 게 좋고 이런 합병증들이 일반 당뇨 환자의 반수에서 한 가지 합병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과나 가정원과 이런 데 다니면서 혈당 조절 잘 하시기도 하지만 아무 눈에 문제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혈당을 아침에 쟀는데 당이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하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아침에 혈당이 올라간다 해서 새벽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측 복부에 있는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서 저녁에 식사를 많이 먹지 않아도 아침에 혈당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의 식이 조절은 일반적인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들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하지만 단순당은 피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간혹 과일이나 과자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힘들다는데 가능하면 나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이 최소 6개월 이상 노력하고 가족과 같이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식사 방법도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인데 탄수화물, 밥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당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영양소를 먼저 섭취해서 포만감을 일으켜가지고 탄수화물을 좀 늦게 먹는 게 좋은 방법이며 그리고 저는 환자들에게 밥그릇 옆에 국그릇보다는 야채 그릇을 놔서 거기에 샐러드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데 가능한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매일 운동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주 3회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평균 15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아니면 러닝이나 수영 같은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근력,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근육을 차지하는 허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스쿼드나 런지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당뇨 치료약제는 주로 경구약제와 인슐린이 있는데 먼저 경구약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처음 되었을 때 400~500이거나 당화혈색소가 9.0 이상으로 높다면 인슐린을 써서 처음부터 잘 조절하는 게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앞으로 예후에 좋습니다. 경구약제에는 식사를 하는데 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중에서 포도당 상승을 막는 메폴민이나 DPP4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장내에서 당을 흡수를 막기 때문에 약간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체중이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특히 메폴민 같은 약제는 식후에 드시기는데 당뇨 환자 약 80%가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개발되어 시판되어 있는 SGLT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 같은 약제는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중의 혈당을 근육이나 세포로 넣어줘서 혈당을 낮추는 약재인 설포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를 억제하는 약에 비해서 설포닌이라는 이미 혈중에 올라간 포도당을 근육에 넣어주기 때문에 특히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재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어떤 때 먹어야 하고 저혈당이면 어떨 때 줄여야 하는지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비만이 되거나 당뇨가 조절이 않게 되면 여러 고혈압, 고지혈증도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이 당화혈색소, 고지혈 수치, 혈압을 꼭 알아두셔서 이걸 잘 조절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중에서 LDL이라는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라는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꼭 100 미만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거기에 당뇨 환자가 심장병이 있다면 75 미만, 그리고 다른 질환이 있다면 더 낮출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트리글세라이드라는 1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이상, 그리고 여자는 50 이상, 특히 60 이상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당뇨 환자는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처럼 140에 90으로 고혈압 기준에 맞게 이하로 낮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있거나 신기능이 점점 나빠진다면은, 그리고 심장병이 있다면은 130, 80 이하로 훨씬 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을 잘 먹는 습관도 길러야 하고,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혈당, 혈압, 체중을 잘 메모하고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위험도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당뇨병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나이, 가족력, 혈압, 그리고 허리둘레, 그리고 음주, 흡연, 이거를 점수해서 8점에서 9점이면 앞으로 당뇨가 2배 이상 생길 확률이 높고, 10점 이상이면 3배 이상 높고, 5점 이상이면 향후 당뇨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체중, 혈압 조절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먹는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고, 저혈당에 빠지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는 게 좋진 않습니다.